김정재 국민의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밤 비상대기 하겠다, 대통령실을 떠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데 아마 지난번 집중호우 때 자택에서 점검하고 보고받고 지시했다. 이게 상당한 논란이 됐던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이 의식하지 않았나 또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해요. 네, 당연히 의식해야 예. 되고 또 그 당시에 또 뼈아픈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비상대기를 해야 되고 이번 태풍은 뭐 지금 괴물 태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미 이후에 가장 큰 19년 네. 만에 그런 태풍이고 이래서 국민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비상대기 이상의 것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취해야 되고 저희 의원들도 사실 다 지금 긴장입니다. 지역구들이 다들 그 태풍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지금 방송 끝나고 상황 봐서 바로 지역구로 내려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금이 아마 국회 회기 중인데 저 지금 예. 상임위 진행 중입니다. 같이 예. 우리 국토위 같이 하다가 왔는데 예. 오늘 국토위 끝나고 상황 봐서 저희도 바로 또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 동해안 지역에 지역구를 두신 국회의원분들은 네. 아마 마음이 다 똑같으실 것 같고요. 대통령이 오늘 밤 비상 대기 이야기 들으셨는데 말이죠. 지난번 폭우 때는 사실 뭐 폰트롤 타워다, 또 뭐 폭우 속 만찬 이런 것들이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요.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인명 피해도 있었고 시민들이 퇴근길에 뭐 벼랑간에 오도 가도 못하고 또 집으로 물이 들어차고 이런 그 뭐 115년 만에 폭우라는 네. 엄청나게 위중한 상황이었는데 우리 지도자는 어디에 있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의문을 이제 그 당시에 좀 자아냈었고요. 그때의 뭐 논란을 의식한 결과라고 보고 저는 뭐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하신 발언이나 이런 모습들이요. 윤석열 대통령 지난번 집중호우 때 첫날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뭐 야권뿐 아니라 많은 곳에서 나왔는데 어쨌든 그것이 좋은 학습 효과가 돼서 이제 이런 재난의 순간이 됐을 때 대통령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분명한 인식을 갖게 된 거겠죠. 그렇죠. 예.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 밤 대통령실,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비상대기하면서 태풍 상황을 점검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주 월요일에는 리얼미터의 정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죠. 금요일에는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보면 대통령 지지도가 좀 올라갔을까요? 지난주보다 약간 또 떨어졌네요. 가장 낮았던 29.3, 8월 첫째 주보다는 조금 높긴 합니다만 소폭 상승세를 보이다가 8월 마지막 주에는 다시 떨어졌다. 이렇게 32.3 나오고 잘못한다는 평가가 64.9, 또 소폭 상승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한국갤럽 일주일 전과 차이가 없다. 리얼미터는 8월 5주라고 표현했고 갤럽은 9월 첫째 주라고 또 표현을 했네요. 그리고 부정평가는 또 갤럽에서는 또 소폭 1%포인트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정기 여론조사 결과는 해당 여론조사기관의 홈페이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자세한 설문 기간, 설문의 내용 또 조사 결과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재 의원님. 네. 어떻습니까? 한 달 정도 지나고 휴가도 다녀오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겠다. 대통령실 인적 개편도 진행 중인데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한 달 정도 지난 사이에 어떤 눈에 띌 만한 변화, 상승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저는 사실 10%대로 내려가면 어떨까 할까 정말 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국민들께서 그래도 경제도 한번 살리고 제대로 한번 일할 기회를 한번 다시 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 아시겠지만 그간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당내도 여전히 좀 혼란스럽고요. 그리고 인적 쇄신을 한다고는 하지만 눈에 띄게 아주 국민들이 아주 실감하고 체감할 만큼의 파격적인 그 인선이 아니라 안에서 내부적으로 하나하나 다져나가는 인적 쇄신 교체가 지금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저희는 또 실망하셔서 등을 돌리시지 않나라고 했는데 저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 심기일전해서 정말 민생 챙기기에 지금은 이제 물론 태풍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또 몰두를 해야겠지만 함께 그 민생 챙기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달라진 문재인 정권에서 왜 윤석열 정권으로 바꿔줬는지 그것만 천착해서 국민들 마음을 헤아리면 저는 뭐 1, 2%, 3, 4% 등락은 그다지 이렇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전통적 고정 지지층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층이 25에서 30 사이에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사실 그 전통적인 지지층이라고 하는 그룹에서도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요 조사를 보더라도 대구 경북에서 부정평가가 9.4포인트가 상승을 했고요. 네. 70대 이상에서도 6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전통적인 지지층에서조차도 이 여당 내에서 계속되는 이 내용과 갈등에 자꾸 대통령이 개입하고 이게 대통령이 결국 원인인 거 아니야? 라고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는 것들이 이런 상황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늘 전국위원회가 있었는데 말이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 지지율을 언급을 했어요. 어떠한 내용으로 언급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당원들은 현재의 당의 상황이 심각한 비상 상황임의 인식을 같이 했고 비대위 출범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법원이 뒤집었습니다. 당원들이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데 법원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한 정치적 결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에 집중하고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것이 집권당의 역할입니다. 당 내부 문제로 국정 운영에 계속 부담을 안겨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이런 집권 여당이 어디 있냐는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 내부 문제로 국정 운영에 계속 부담을 안겨줘서는 안 된다.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는 집권당 여당이 잘못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낮게 나온다 뭐 이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집권 여당 사실은 한 배를 탔죠. 한 네. 몸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추진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에 도움이 될 망정, 이렇게 부담이 돼서는 안 되는데 지금 저희 당의 뭐 내정 이 상황을 보면 사실 부끄럽습니다만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지금 어떤 추진을 한다 해도 뭐 예를 들면 야당은 무조건 좀 반대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정책을 좀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 때문에 이게 좀 부각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이 빨리 안정을 좀 찾아야만이 대통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같이 보조도 좀 맞추고 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예. 좀 시간이 이제 뭐 저희는 적어도 한 2, 3주, 한 달 아니면 저희도 좀 정비가 될 것 같은데요. 뭐 빨리 정비를 해서 국민 민생 지금도 물론 챙기고 있지만 좀 더 본격적으로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어떻게 다르십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을 보면 마치 국민의힘 여당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저도 그렇게 질문 드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보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히려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대통령 발목을 잡고 있으면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가 더 낮아야 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더 낮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인즉슨 예. 여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민심은 결국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내홍과 정말 보기 싫은 계속되는 끝없는 이 갈등들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탓이다라고 하는 국민의 평가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정당하고 이 대통령 지지율은 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상대 평가 아니겠습니까? 더 못하는, 더 잘못하는, 더 황당한 민주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중립에 있으신 분들, 양쪽 지지자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립에 계신 분들이 어떤 정당을 지지할 거냐 이건데요. 그나마 국민의힘은 정말 민주당이라는 아직도 이재명을 대표를 뽑는 정말 사법 리스크를 잔뜩 안고 있는 이 대표를 뽑는 이런 정당이 있고 그다음에 뭐 절대 다수에 의존해서 정말 많은 발목 잡게 하는 그런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는 여전히 좀 한번 같이 잘 해봐라 그래서 상대 평가를 해서 좀 유지를 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평가입니다. 국민들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에 정치권에 있지 않았던 분에게 대통령을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많은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데 대한 실망감, 저는 그게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또 특히나 민생이 지금 어려우면 사람이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용서가 되지만 힘들면 어느 것도 참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에게 굉장히 가혹하고 좀 따끔한 전 질책을 하지 않나. 그래서 그걸 저는 잘 해야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민생이 힘든 것도 민생이 힘든 게 현 정부의 책임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하면 안 되겠죠. 관련이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민생이 좋으면 대통령이 잘못해도 봐준다라는 얘기는 그런 면에서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민생을 예. 좋게 하지 않으면 그렇죠. 정책으로 민생을 좋게 하지 예. 이 어려운 게 나아지지 않죠. 그러니까 민생이 좋아진다는 건 그나마 정부가 좀 잘해야 된다는 거죠. 민생이 좋지 않다는 거는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그건 결국은 정부의 그렇죠. 탓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저는 민생부터 좀 챙기는 정부가 돼야 된다. 근데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예. 덧붙이자면은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잘하시면 전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원내대표일 뿐만 아니라 당대표 권한 대행이셨고 지금은 비대위원장의 뭐 직무대행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무효 결정이 나서 잘 모르겠어요.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라고 해버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법리적으로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거여서 그거는-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은 아마 아니라고 네, 표현할 그건 겁니다. 저도 법적으로 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예. 어쨌든 이제 본인이 그런 단어를 예. 쓰신 적이 있어서 근데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지금 집권 여당의 뭐 총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의 어떤 대외적인 모두 발언 같은 것들을 제가 단어를 한번 세어본 적이 있는데요. 방금 김정재 의원님께서 민생 챙겨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민생이라는 단어보다 민주당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십니다. 민생을 총괄하고 책임져야 되는 심지어는 뭐 윤핵관의 대표격인 여당의 원내대표께서 민생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하거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그냥 입만 열면 법원에 대해서 방금도 그 발언에서도 법원을 비난하고 민주당을 욕하고 이재명을 공격하고 그냥 그게 지금 국민의힘 여당이 보이고 있는 정치라는 거죠.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정치권 소식을 전해드릴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속도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 열었고요. 당원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찬성 415명, 반대 51명으로 당은 제13조, 제19조 및 제91조에 의하여 당헌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7분이 참석해서 모두 비대위원 사퇴 의향을 밝히고 사퇴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래서 현재 있는 비대위는 물론 지금까지도 권한 행사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상 형해화되고 해산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목요일날 전국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 오후 늦게나 아니면 목요일 오전에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당원 당규 개정안은 의결이 됐는데 새로운 비대위원장은 오늘 얘기를 안 하고 이르면 모레, 늦으면 8일 발표하겠다. 이렇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어요. 주호영 의원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일단 오늘 다 사퇴를 했죠. 예. 비대위원장, 비대위원들도 다 사퇴를 하고. 주호영 의원도 사퇴를 완전히- 한 겁니까? 완전히 해체를, 예. 완전히 해체를 하고요. 예. 예, 그래서 오늘 다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사퇴를 했고 지금 현재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우리 당이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는 예. 우리 당원들과 우리 정치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법원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뭐 다 아시겠지만 이 당 대표가 6개월 징계를 그것도 성상납 의혹과 그런 의혹으로 받는다는 초유의 사태였고 이런 데 대한 당헌 당규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하고 이래서 이것을 비상 상황으로 당에서 또 당헌
당원들이 이걸 규정을 해서 저희가 비대위를 구성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법원에서 뭐 좀 정치적 판단인지 어찌되었든지 아무튼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법원의 판단을 존중을 해서 그 규정되지 않은 것을 좀 애매모호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예. 정확하게 규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상 상황은 이런 것이다고 구체적으로 이번에 정하는 그런 당헌당규를 오늘 이제 통과를 시켰고요. 의결을 했고요. 이것도 물론 당원들이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다시 비대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비대위가 완전히 이제 해체가 돼야 되죠. 오늘 다 해체를 했고요. 이제 앞으로 비대위원장을 새로 이제 선임을 해야 되는데 뭐 지난번에 선임을 할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의원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저는 임명을 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아직 시간은 좀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또 이제 그 당헌 당규의 문제점 그러니까 지적한 것을 다 개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비대위원장은 누구를 임명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은 좀 드네요. 정리할게. 당대표, 여당 대표가 성상납 의혹을 받아서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것은 다 알고 있죠. 사실 네. 그동안 못 봤던 거죠. 네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여당에서 비상이라고 얘기했던 적은 없죠. 당대표 직무 대행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그렇죠? 네. 그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서 제가 네네. 질문 드리는 거고 네. 네. 문자가 공개가 되고 나서부터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다음부터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서 비상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좀 더 엄밀하게 네. 얘기하면요. 그 당시에 이런 대표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는 저희가 지금 이렇습니다. 6개월 징계입니다. 네. 그럼 6개월 동안 자리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당헌 당규를 보면 당대표가 사고나 고리 시에 60일이 지나면 전당대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당대표가 적어도 60일 이상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저희 당헌 당규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많은 의원들이 사고가 아니고 거리다. 거리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권성동 의원님이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본인 생각으로 밀어붙이고 그때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죠. 네. 뭐 권성동 대표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그런 많은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냥 따랐습니다. 따랐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권 대표의 실책이 일어나고 당이 도대체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많은 최고위원들의 그런 각성이 있어서 네. 의원들께서 사퇴를 하시고 5명 중에 뭐 선출직 중에 4명이 사퇴를 했죠. 그래서 이제 비상상황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우리가 의총을 거쳤고 다시 전국의 그 당원들의 의견을 거쳐서 비상상황으로 선포를 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속도 있게 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를 많이 준비했는데 말이죠. 어쨌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전국위원회 의결이고요. 그래서 기존 비대위원들이 다 사퇴했다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비대위원회 설치가 위인설법이다라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대구에서 기자회견하지 않았습니까? 주장하는 이준석 전 대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또 사자성어인지 모르겠지만 위인설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 사람을 상정해놓고 법을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뜻일 테고요. 소급하여서 입법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금하고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전국 위원들이 계시다면은 양심을 걸고 행동해 주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국민의힘이 양심이 없는 정당이라고 표결로서 드러날 경우에 그들이 도태될 수 있다는 믿음을, 그 불안감을 아마 시민들이 심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위인설법이고 소급입법이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보였고요. 오늘 주호영 비대위원을 비대위원장을 다시 임명하느냐는 질문에 비대위원장을 이르면 모레 발표하겠다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하자 이준석 전 대표가 SNS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말이죠. 가처분 맞을 게 두려워서 비대위원장이 누군지도 못 밝히는 비대위원회를 이제 추진합니까? 가처분이 아니라 민심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까? 여전히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강한 비판적인 의식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이렇고요. 모레 어떤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어떤 정치인이 발탁이 되는지 선임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민주당이 오후 1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다. 영상이 혹시 들어왔나 한번 볼까요? 오늘 검찰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허위 사실 유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출석 통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수없이 많은 압수수색과 불공정한 정치적 수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공정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탄압입니다. 검찰에 대한 수사 저희가 사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허위사실 유포 지금이라도 법적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 조치하고요. 더불어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허위 학력, 허위 경력 등에 대해서는 공정하지 못한 수사입니다. 특검에 붙여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 내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데 대한 민주당의 반응인 것 같은데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니면은 재임 중 형사소출 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 걸 알면서도 고발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소출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기소가 되기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고 나서 기소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 수사는 5년 뒤로 미룰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5년만큼 이렇게 지나고 나면 뭐 증거나 증언 같은 것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사실관계 규명이 어려워지거든요.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와 그 증권사 직원 간의 네. 통화 녹취록이 법정에서 공개됐고 그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선 과정에서 해명했던 것이 명백하게 지금 사실에 반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허위사실 공표는 사실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헌법학자들도 좀 생각이 엇갈린 것 같아요. 형사소출을 당하지 않는다는 건 수사도 어렵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기소를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말이죠. 일단 이 지금 사실관계가 이 보면 이 지금 도이치모터 사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이재명 저 대표에 대해서는 모든 지금 현재 혐의나 의혹들 이거는 국민들이 이전 대통령 선거 기간 내내 네.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대통령이 낙선을 한 겁니다. 0.73으로 사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선거였죠. 모든 저 경기도 서울이 다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졌다는 거는 이재명의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그런 이재명의 리스크를 뻔히 알면서도 국회의원 만들어주고 당대표를 만들어서 전 민주당이 자초한 일입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김건희 여사를 물고 들어가고 이제 대통령까지 이렇게 뭐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이 문제시 삼는다는 거는 지금 민주당이 너무 금도를 넘고 이제 정치를 포기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의원님,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한마디 하자면 아까 가처분이 두려워서 못 밝힌다 이러는데 이제 그렇게 장외에서 그렇게 떠들지 말고 본인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좀 밝혀야 됩니다. 네. 그 대구에서 그 긴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본인의 성상납 의혹이라든지 증거인멸에 대한 그런 의혹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하면 밝혀야죠. 그래서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좀 밝히는 우리 멋진 젊은 전 대표가 되었으면 좋겠고. 예, 의원님, 여기까지 제가 한마디만 듣고요. 말씀드릴게요. 예, 짧게 말씀해 주시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거짓말이 대선 당시에 밝혀졌다면 이 녹취록이 그 당시에 나왔다면 0.7%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제가 그 질문만 드리고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토론을 좀 보고 싶은데 오늘 태풍 흰남노 관련 소식 때문에 시간이 짧은 점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자.